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실현의 뜻을 함께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회담 공동 언론 발표문에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세계 평화를 위한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방위 산업과 과학 분야에서도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9일 육해공군 해병대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국민의 군대 재건에 전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압도적인 힘으로 평화를 만들고 군 구조 개편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해병대 준 4군 체제 등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육군 15 보병사단 장병들이 춘천 민간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해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육군 5 포병여단 장병들은 한겨울 연탄 나눔 활동을 통해 철원과 연천 지역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도왔습니다. 우리 군 장병들은 2026년에도 국민의 군대로서 다양한 미담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한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첨단 분야, 그중에서도 방산과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안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산과 우주항공과학 분야 강국인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과 우주항공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양국의 협력이 늘어나고 있다며 상호보완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방산 분야에서도 서로의 강점에 기초해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역시 과학 분야에서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첨단 기술을 공유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Scientifica, il dialogo tra imprese, università, centri di ricerca e la cooperazione su tutti questi ambiti. Sono ambiti nei quali insieme vogliamo investire con decisione perché 대한민국과 이탈리아는 2018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고 이탈리아는 우리와 교역하는 EU 국가 중 4번째 순위의 교역 상대국입니다. 특히 방산과 우주항공 분야는 양국 산업 구조와 정책 기조가 맞물리는 영역입니다. 이탈리아는 레오나르도와 같은 글로벌 방산 우주항공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의 군사정찰 위성 425 사업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군용 헬기와 경전투기, 함포, 함정 기술 등에서도 깊은 역사와 높은 기술력을 갖춰 유럽 내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에 우리의 유럽 진출의 핵심 협력 대상국입니다. 이탈리아 총리의 방문은 무려 19년 만에 이루어진 가운데 새 정부 출범 이후 유럽 국가 정상 중 첫 방한이자 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으로 방문한 해외 정상입니다. KFN 뉴스 안지현입니다. 육군과 해군, 공군, 해병대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올해 추진한 핵심 과제와 이행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각 군은 국민 신뢰 회복과 인공지능 기반 첨단 전력 구축을 통해 강력한 힘으로 평화를 지키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육해공 해병대의 업무 보고가 19일 계룡대에서 진행됐습니다. 육상, 해상, 공중에서 그리고 남단 마라도부터 서북도서에 이르기까지 조국수호에 여념이 없는 장병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신뢰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군 지휘부가 새롭게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우리 군의 본연의 궤도에 돌아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신뢰 회복과 군 역할 정상화를 강조하며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국민의 군대 재건에 전념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 없는 군대는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천하수환 망전필입니다. 천하가 아무리 태평해도 전쟁을 잊고 살면은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강력한 힘으로 든든한 피스메이커가 됩시다. 셋째, 군부조 개편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특히 안 장관은 육해공 해병대의 구분을 넘어 하나의 국군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어진 각 군의 업무 보고에선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비슷한 키워드가 잇따라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육해공 해병대가 모두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기본 가치로 삼고 AI 기반 첨단 전력 구축을 올해 핵심 과제로 제시한 겁니다. 육군은 아미타이거 플러스 개념을 바탕으로 AI 데이터와 드론, 대드론, 로봇, 사이버, 전자전 능력을 핵심 전력 분야로 발전시키고 전투부대의 지능형 스마트 부대 전환과 미래 군구조 연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은 전 임무 영역으로 AI 적용을 확대해 해양 기반 한국형 키랩을 구축하고 AI 네트워크 중심의 해양작전 체계 구현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공군은 임무 전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공군 AX 기반을 확대하고 KF-21과 F-35A 2차 사업의 안정적인 전력화를 위해 가용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해병대는 공통 과제와 함께 준사군 체제 전환 구상, 1사단은 연내, 2사단은 2028년까지 작전 통제권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또 K2 전차와 상륙 돌격 장갑차, 상륙 공격 헬기 등 상륙 작전 수행에 필요한 핵심 전력도 순차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국민체감 만족도가 2013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2025년도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조사 사업을 추진한 결과 7점 만점에 4.77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123대 국정과제로 과제별 정책 필요성, 정책 내용의 적절성, 정책 대응성, 정책 효과 달성도, 정책 전반 만족도 등 5개 항목을 평가했습니다.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정책 과제가 4.85점으로 평균을 상회하는 만족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응답자는 일반 국민 19,200명과 정책 수요자 9,600명 등 총 28,800명입니다. 국방부가 군 간부 복무 여건 개선 정책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웹드라마를 제작 공개했습니다. 민간 기업의 스카우트 제안이라는 설정 속에 군 복지 제도를 자연스럽게 담아냈습니다. 신소진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군 간부 복무 여건 개선 정책을 주제로 한 웹드라마 작전명 박중사를 사수하라를 공개했습니다. 9분 26초 분량의 이번 영상에는 대세 코미디언 김원훈 씨가 출연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한 민간업체에서 박중사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부대를 방문하면서 시작됩니다. 요즘 아무리 군간부들 처우 좋아졌다고 해도 저희가 꼬시면 다 넘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들은 근무 환경과 복지제도, 간부 숙소에 대한 설명을 차례로 듣고 실제 현장도 직접 확인합니다. 당직 사원들 왜 이렇게 좋아해요? 요새 당직 근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아니 뭐 올라봤자 얼마나 올랐겠어요. 당직 저거 힘든데. 평일 3만 원, 주말 1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럼 50%가 인상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취업 제한이 목적이었던 이들의 방문은 군간부 복지제도의 현실을 마주하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장기 간부 도약 적금이 신설될 예정이거든요. 월 30만 원씩 3년이면은 2,300만 원 수령 가능합니다. 그럼 내가 1,080만 원 넣고 정부에서 1,080만 원 넣고 이자까지 쳐주는 게 진짜 사실입니까? 네. 군조직, 너 이제 진짜 완성형이 됐구나. 결국 스카우트를 하러 온 직원들이 오히려 부사관 지원서를 작성하는 반전이 펼쳐지며 군간부 복무 여건 개선의 의미를 유쾌하게 전달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웹드라마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방부 군간부 복무 여건 개선 정책을 핵심 위주로 소개했습니다. 급여와 수당 개선, 주거 복지 여건 보완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야기 흐름에 자연스럽게 녹였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웹드라마를 통해 정책을 단순히 설명하는 데서 나아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군 복무 환경 개선의 방향을 전달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학생들이 군사법원에 모였습니다. 예비 법조인들의 군 형사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군사법 변론 경연대회를 박인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사복을 입은 군 검사가 구형을 하고 전문의술의 증거 능력을 다투기까지 하고 있어 여전히 개전의 정이 없다 할 것입니다. 이에 군 검사는 피고인 김갑동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자 합니다. 변호인이 최종 변론을 합니다. 면담 강요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은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일이 없으며 국방부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군사법 변론 경연대회입니다. 경연대회엔 서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10개 팀이 경쟁을 벌였습니다. 군 검사팀, 변호인팀 대결 구도로 구성된 5개 조는 각각 모의 군사 재판에서 변론을 펼쳤습니다. 국방부에서 주최하는 대회는 사실은 일반 로스쿨생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것도 사실입니다. 군 형법상 가지는 특성 같은 것도 있고 로스쿨생들도 친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군 사법 변론 경연 대회는 2017년부터 개최되고 있습니다. 예비 법조인인 로스쿨생이 군 형사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를 갖게 합니다. 이와 함께 군 형사법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는 역할도 합니다. 군과 군사법제도의 친밀감을 높이고 법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변론 대회가 국민들에게 군사법제도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첨단 무기 체계는 물론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군 기강 확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법조인으로 성장할 여러분들께서 군사법을 이해하고 군사법 시스템의 중요성을 깊이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노력하는 우리 군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국방부는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사법 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육군이 전군 최초로 완전 예비군 대대를 시범 운영하며 예비 전력 운용 방식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해 평시부터 숙련도를 유지한 예비 전력을 전시 즉각 투입 가능한 전력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박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군 73사단이 지난 17일 동원사단 완전 예비군대대 시범 운영 창설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시범 운영은 병역 자원 감소라는 안보 환경에 맞춰 상비병력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예비전력 정예화를 추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시범 운영은 2가지 유형으로 진행됩니다. 유형 A는 완전 예비군으로, 유형 B는 현역 지휘관 1명을 제외한 병력을 전원 예비군으로 편성했습니다. 육군은 유형의 차이를 둬 상비 예비군 규모와 직위 편성의 적정성을 우선 검증한다는 계획입니다. 예비전력 참여 확대를 위한 보상체계도 마련됐습니다. 장기 상비 예비군은 연 최대 180일 복무 기준 2,700만 원, 단기 상비 예비군은 30일 기준 275만 원의 보수가 지급됩니다. 예비전력이 생업과 병행하며 지속적인 전문성 유지와 훈련 참여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겁니다. 국방당국은 이번 시범 운영이 평시에서 준비된 예비전력으로 국가방위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FN 뉴스 박준혁입니다. 이신속 대응사단 용호여단 백호대대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닷새 동안 집중 체력 단련주를 통해 전투 체력을 향상하고 전문적인 운동 방법을 체득했습니다. 대대는 필라테스와 보디빌딩, 크로스핏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 강사들을 다수 초청해 장병들이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운동 방법을 체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선 전문 강의와 함께 장병 특성에 맞춘 스포츠 영양학 이론 교육도 함께 진행돼 운동 후 회복 방안 등에 대한 지식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장병들은 피트니스 센터를 직접 방문해 전문 트레이너의 지도를 받으며 부대 임무 수행에 적합한 체력 단련 방법을 배우며 체력 향상의 효율성을 높이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새해에도 국민과 함께하는 군의 활동상이 전해지며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해 자발적으로 연탄 나눔 봉사에 참여한 5포병여단 장병과 초기 화재 진압으로 큰 피해를 막은 15보병사단 장병까지 차성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포병여단 장병들이 빈틈없이 두 손을 뻗어 연탄을 전달합니다. 장병들은 따뜻한 온기를 함께 나누며 금세 추위를 잊습니다. 지난 17일 5포병여단 소속 승진포병 간부봉사단이 철원군 서면에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2021년 창설된 봉사단은 매년 철원과 연천 지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탄 나눔 봉사와 요양원 봉사 등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봉사단은 이번 활동에서 지역 취약계층 가정 2곳에 총 1000장의 연탄을 전달하며 따뜻한 정과 함께 새해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민간 자원봉사단체 회원들도 연탄 나눔 활동에 동참하며 민과 군이 함께 나눔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15보병사단의 미담 사례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14일 15보병사단 장병들이 춘천 8호 광장 교차로 인근 건물에서 발생한 불을 초기 진압해 큰 피해를 막아냈습니다. 15사단 의무대대 소속 박진욱 하사와 장성환 주무관, 이상윤 일병은 당시 현장을 지나가다 건물 1층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주민 1명을 먼저 대피시킨 뒤 소화기로 불을 껐습니다. 화재 진화에 힘썼던 장병들은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무대대 인원으로서 평소 소방 진압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몸이 먼저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군인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인데 이렇게들 많이 칭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국민의 곁에서 국민을 위해 힘쓰는 우리 군은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든든한 군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KFN 뉴스 차성유입니다. 달라진 전장 환경으로 인해 포탄의 사거리도 더 이상 예전 수준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국가에선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155mm 포탄의 사거리를 100km까지 확장하려는 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사거리를 100km 수준까지 확대하려는 시도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주포나 곡사포에서 사용되는 155mm 포탄의 사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대략 30에서 40km,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하면 약 60km까지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국가에선 포탄의 사거리를 100km까지 확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데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군의 K9부터 미국의 팔라딘, 독일의 펜자우비츠 2000까지 세계적인 자주포의 막강한 화력을 담당하는 포탄, 바로 155mm 포탄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기술은 발전했고 전장 환경 또한 달라졌습니다. 한층 늘어난 미사일의 사거리, 크게 향상된 탐지 감시 능력, 새로운 첨단 전력의 등장. 이런 변화는 155mm 포탄의 사거리를 더 이상 예전의 수준에 머물게 둘 수 없는 결정적인 배경이 됐습니다. 155mm 포탄의 사거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아군이 더 먼 거리에서 적군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는 포병의 생존성과 화력 투사 능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적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가의 미사일이나 로켓이 담당하던 역할의 일부를 비교적 경제적인 155mm 포탄이 나눠 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155mm 포탄의 사거리를 늘리는 대표적인 핵심 기술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155mm 사거리 연장탄의 경우 공기 저항을 줄인 유체역학적 설계와 보조 추진 체계를 적용해 기존 포탄보다 사거리를 약 30%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탄 대신 포신을 더 늘려 가속을 더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만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거리는 약 60km 수준. 100km급 사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선 또 다른 기술이 더해져야 합니다. 그 기술로 주목받는 것이 포탄이 날아가는 동안에도 추진력을 얻는 램제트 방식입니다. 포신에서 발사된 뒤 일정 속도에 도달하면 공기를 흡입해 연료를 태우며 비행을 이어가는 구조인데요. 이 방식이 구현될 경우 155mm 포탄으로도 100km 이상의 사거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포탄 내부에 폭약과 추진 장치, 전자 장비를 모두 담아야 하는 만큼 아직은 기술적 난이도가 매우 높은 단계입니다. 현재 포탄의 사거리 연장 개발을 시도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우리나라가 대표적인데요. 먼저 미국은 한때 155mm 자주포 사거리를 대폭 늘리는 ERCA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긴 포신과 신형 장거리 포탄을 결합해 사거리 확대를 노렸지만 포신 내구성
문제로 해당 사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러시아도 자국의 주력 포탄에 로켓 보조 추진탄 등을 활용해 사거리를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공개된 최신형 자주포 ES-35의 사거리는 70km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포탄뿐 아니라 포 자체 진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전력이 바로 K9A3 자주포입니다. K9A3 성능의 핵심은 기존 52구경장 체계보다 크게 향상된 58구경장 155mm 주포를 통합하는 데 있습니다. 규격이 커진 장포시는 포탄이 가속되는 시간을 늘려 유효 화력 지원 사거리를 크게 확장할 수 있고 정밀 장거리 탄약과 결합할 경우 최대 100km급 사거리 달성도 가능한 강점을 가집니다. 아직은 목표에 가까운 155mm 포탄의 100km 사거리, 누가 먼저 그 벽을 넘어 이 전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써내려갈지 계속해서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해군 일함대는 19일 강원 고성군 거진읍에 있는 당포함 전몰장병 충원탑에서 59주기 당포함 전몰장병 추모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해군은 임무를 완수하다 장렬히 전사한 전몰장병 39명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매년 1월 19일에 추모 행사를 거행하며 당포함 장병들의 희생 정신을 되새기고 조국 해양수호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육군 3포병여단 활용대대는 19일 병영식당과 도서관, 휴게실 등 장병들이 생활하는 주요 공간이 창의와 소통의 허브로 최근 재탄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대는 도서관과 식당을 최신식 가구들로 교체하고 지난해 12월 육군이 선정한 더 좋은 병영식당 우수부대에 뽑히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또 이번 주둔지 환경 개선은 장병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부대 문화를 바꾸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육군 60보병사단이 지난 17일 올해 첫 상비예비군 소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소집훈련은 현역과 상비예비군의 통합전력 발휘와 상호운영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훈련에는 올해 선발된 장단기 상비예비군 290여 명이 참가해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숙지하는 등 상비예비군으로서의 책임감을 다졌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영향을 준 눈비 구름은 후면에서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날이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절기대안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내일부터 강력한 한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수도관이나 보일러 동파 등 강추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3도, 철원은 영하 17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3도, 사천은 5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이번 주 내륙으로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금요일과 토요일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충청과 전라에는 소낙눈이, 서해안과 동해상으로는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대기 상층에서 북서쪽에 한기가 유입되어 이번 주 내내 영하 10도 밑으로 기온이 곤두박질하면서 강한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오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 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